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재무관리 위크 1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크 1의 6가지 내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왜 재무를 공부해야 하는가와 4가지 기업 형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배울 내용은 4가지 기업 형태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해하고 각 유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왜 재무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는 영어로 finance라고 하여 우리나라 한국어로 된 정의로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의 운용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재무 의사결정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것처럼 퇴직 후를 위해 언제 저축하고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가와 같은 예시부터 시작하여 어떤 주식이 좋은 투자인가, 요즘 주식 투자를 하는 대학생들도 많은데 어떤 주식이 좋은 투자인가, 또 우리 좀 더 가까운 일상생활과 가까운 영역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세자금 대출, 뭐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모두 이제 재무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를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고 또 자금의 운용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보니 재무가 앞으로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나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업무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을 출시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급자를 선택할 것인지, 또 자금 조달을 위해 새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출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들이 모두 재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후에 재무관리자 파트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재무관리자라는 기업의 조직 내에서 재무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제품을 출시할 것인가, 또 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익을 거두어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인가와 같이 앞에서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쳤던 재무적 문제들을 회사 차원, 기업 차원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재무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무관리자는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요. 이 이유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관리자라는 대리인을 두어 이러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주식 가격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무관리자와 주주들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주들의 이익이 극대화되었을 때 재무관리자의 이익 역시 극대화되게 되는 스톡 옵션이 바로 그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방법과 재무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가지 기업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업 형태에는 개인회사,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 파트너십은 다시 그냥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책임 파트너십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S코퍼레이션과 C코퍼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과 정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기업 형태는 개인회사입니다. 개인회사는 설립이 무척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신설 사업체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 형태의 기업 체계를 사용합니다. 개인회사의 가장 주요한 제한은 기업과 소유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한 명의 소유자가 그 기업의 소유자가 되고, 그래서 그 기업과 소유자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가 한 명 개인의 소유이다 보니 그 소유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서 그 부채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이 책임은 다시 한번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한 책임은 일정한 범위,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부채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무한 책임은 어떠한 경계 없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채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빚이 곧 개인의 빚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소유자가 그 빚을 모두 변제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개인 회사는 존속기간은 이 개인 회사의 소유자의 수명으로 제한되는데요. 따라서 이 소유자가 죽거나 아니면 그 이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어졌을 때 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사의 장점으로는 설립이 간단하다는 점, 이 법인세라던가 설립 인허가에 있어서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역시 소유자가 곧 기업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절차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한 개인 회사, 개인 회사가 가장 많은 신설 사업체들이 이 기업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수의 비중을 보면 개인 회사가 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7.6%로 개인 회사에 비해 훨씬 적은 그 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의 비중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개인 회사의 4분의 1에 불과했던 주식회사가 81%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회사의 수익의 정말 작은 부분만을 수입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립하게 되는 신설 회사가 개인 회사로 시작한다는 점, 그렇기에 수입에 있어서는 주식회사가 훨씬 더 그 수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져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트너십입니다. 이 파트너십이란 두 사람 이상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뒤에 말할 주식회사라던가 유한책임회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책임의 범위에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모든 파트너가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그 채권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그 어떤 파트너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파트너 중 한 명의 사망이나 탈퇴가 발생되면 해산되게 되고요. 또 파트너들은 이 사망이나 탈퇴로 인해서 해산되는 대신 파트너십 협약에 의해 지분을 매입하는 등의 다른 대안을 제공하여 청산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트너십 가운데서 유한책임 파트너십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트너가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GP라고 불리는 제너럴 파트너, 무한책임 파트너입니다. 이 무한책임 파트너는 앞서 말한 무한책임 파트너십, 그냥 일반적인 파트너십에서의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누립니다. 다만 이 기업에서 발생한 의무,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LP라고 하여 리미티드 파트너, 유한책임 파트너가 존재하는데요.
이 유한책임 파트너의 경우에는 자신의 출자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자신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법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파트너십이라는 기업 형태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유한책임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한책임 회사는 리미티드 리어빌리티 컴퍼니라고 하여 말 그대로 유한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무한책임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고 이는 소유자가 기업의 의무에 대해서 유한한 책임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외에도 유한책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 또 한 단계 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또 개인이 LLC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그 가져간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재무관리를 학습하는 과정 동안 거의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책임 파트너가 없고 소유자가 유한책임을 지고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수의 회사들이 이 주식회사에 속하는데요. 이 주식회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법적으로 정의된 법인으로 소유자와는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격의 줄임말로 사람이 갖는 그런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법인격체가 똑같이 사람처럼 그러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주식회사는 그 회사 자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자산을 취득하고 채무를 질 수 있고 그리고 사법권 하에서 자산 압류로부터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과 또 어떤 자산 취득에 대한 권리 또 아니면 채무를 지는 권리 등을 회사 자체가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와 완전히 분리된 다른 법적 존재입니다. 회사 자체가 따로 분리된 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 자체의 채무에 대해서 전적인 채무를 집니다. 이 분리된 법인이다 보니 주식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는 기업이 진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로지 소유자인 주주가 지는 책임의 범위는 자신이 출자한 주식 범위 내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자신이 책임지는 범위의 최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3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만약 삼성전자가 이제 파산해서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될 때 내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3억 원, 내가 이룰 수 있는 손해 최대값도 주식에 투자한 3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또한 그 소유자 주주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회사는 소유자와 기업이 완벽하게 서로 분리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조직해야 하는데요. 이 회사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설립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 설립 약관은 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초기 규정들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최대 발행 주식 수라던가 아니면 이 회사의 등기 처리, 아니면 이 회사의 이사진 이런 것들과 초기 지켜야 할 규정들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법적인 검토를 하는 데에는 개인 사업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장점은 회사와 개인의 채무가 분리가 된다는 점이 있고 다만 단점으로는 개인 사업체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자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소유권이
주식이라는 지분으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모두 나누어집니다. 이 주식회사가 발생한 모든 주식의 가치 총합을 주식회사의 자기자본, 영어로는 에쿼티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식 지분 보유자, 주주 또는 자기자본 보유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 주주들은 그 소유한 비중에 따라서 배당을 지급받는데요.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소유하는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라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고 다만 어떤 사람이 지분을 소유하는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과세상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익은 그 소유자의 개인적인 조세 의무와는 분리돼서 과세됩니다. 회사 자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납세 의무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주는 세금을 2번 납부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2번 납부한다는 것은 C코퍼레이션의 기준에서 설명한 것으로 S코퍼레이션과 C코퍼레이션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식회사의 주주가 세금을 2번 납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이것이 첫 번째 과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이 주주에게 배분될 때 이 주주는 이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한번 과세를 하고 그 과세된 영역에 대해서 그 이후의 부분에 개인 주주가 그 소득을 가져갈 때 한 번 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서 2번째 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주식회사의 주주이다. 이 주식회사는 주당 8달러의 세전이익이 발생한다. 법인세 지급 후에 나머지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할 것이다. 배당은 소득이므로 당신은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법인세율이 25%이고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20%라고 하자. 세금을 지불한 후 이익이 얼마가 남는가?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주당 8달러의 세전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법인세율이 25%, 그 다음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20%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세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율 25%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 법인세 차감 후 수익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배당에 대해서 20%의 소득세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지불한 후 주당 얼마의 이익이 남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8달러에 25%를 제외한 75%를 계산해 줍니다. 이 75%는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3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8달러의 4분의 3은 6달러가 법인세 차감 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인세 차감 후 수익인 6달러에서 이제 이것이 배당으로 나가게 되면 소득세, 나머지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6달러가 전부 배당으로 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20%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6달러에 대해서 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80%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6, 8에 48 해서 4.8달러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지불한 후
주당 4.8달러의 이익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율은 8달러 중에 3.2달러가 세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백분율로 구해주면 세율은 40%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S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S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내 국세법에 따라서 이 S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무엇의 약자인 것이 아니라 그 국세법 중 과세 조항 중 그 서브 챕터, 이제 아마 이 서브 챕터가 조항, 그 조항이라는 뜻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S 조항입니다. 이게 A부터 뒤에 이제 Z까지 있다고, 이제 알파벳 순으로 있다고 가정할 때 그중 S 챕터, S 서브 챕터에 해당하는 형태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S 주식회사인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면제해 주는데요. 이 방법은 기업의 이익과 손실이 주식회사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서 주주에게 직접 할당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지분에 따라 주주들에게 바로 나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주에게 그 주주의 소유권에 대한 그 소득세, 주주의 소득세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그 이익을 수익으로 포함해야 되고요. S 주식회사의 주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야 하고 100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S 주식회사가 어떻게 S 주식회사에 어떻게 과세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S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서브 챕터 C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C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이 C 주식회사 안에 속하고요. 누가 지분을 소유했고 소유자의 수가 얼마인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세가 우선 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에 주주는 그 이후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게 됩니다. 이 이중으로 세금이 납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보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S 코퍼레이션, S 주식회사에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S조항의 적용을 받고 비배당 소득세율이 35%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문제를 보면 8달러의 세전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S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모두 수입으로 포함하고 소유권에 따라서 주주에게 직접 소득세가 할당되기 때문에 비배당 소득세율이 35%라는 말은 이 8달러의 35%가 소득세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는 65%의 이익이 남게 되는데요. 이를 계산해 보면 8, 5, 40, 6, 8에 48. 따라서 5.2달러. 5.2달러의 주당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앞에서는 주당 남는 이익이 4.8달러. C코퍼레이션입니다. C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4.8달러. 이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5.2달러가 남았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35%, 앞에서 말한 C코퍼레이션의 세율은 총 40%이기 때문에 C코퍼레이션의 세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인세 지급 후에 나머지 이익을 전부 배당으로 분배했다라는 것의 가정하입니다. 이익의 일부를 재투자를 위해 유보하는 경우에는 이 유보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 25%만 이미 과세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을 보유할 거냐에 따라서 S코퍼레이션이 유리할 수도 C코퍼레이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 모두 주식회사의 범주에 속해서 주식회사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인 주주들과 회사의 책임이 구분되고, 그리고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수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는 점, 뭐 이러한 것들을 둘 수 있고요. 다만 차이점으로는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C코퍼레이션과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S코퍼레이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기업 형태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업 형태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사, 그리고 무한책임 파트너십과 개인책임 파트너십으로 합쳐지는 파트너십,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SC, 이 주식회사, S코퍼레이션과 C코퍼레이션으로 나눠지는 주식회사가 있고요.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땐 개인회사는 1인, 파트너십은 2인 이상이지만 무한대가 가능. 유한책임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유한책임 파트너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부채와 같은 책임이 생겼을 때 이를 무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한대 책임을 지는 한 명의 제너럴 파트너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는 무제한의 유한책임 파트너가 있습니다. 유한책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형태 회사 형태로서 소유자 수가 무제한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S주식회사와 C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S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미국 법률에 따라서 영주권자나 아니면 미국 국적을 가진 최대 100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C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쪼개질 수 있는 한 무제한의 소유자가 주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 부채에 대한 책임으로는 개인회사는 유한책임, 예라는 것은 유한책임이란 것입니다.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한없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집니다. 얘는 무한책임입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GP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 LP들은 유한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밑에 유한책임 회사와 주식회사, 두 종류의 주식회사 모두 유한한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이 소유자 경영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회사 파트너십은 소유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유한책임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GP만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유한책임 회사 경우에도 소유자가 경영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무한책임 회사, 이 주식회사에 속하는 S주식회사, C주식회사 모두 소유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그냥 주주들이 현실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표시를 한 거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이사회 일원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의 CEO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일 수도 있고, 또 주주 자체도 어떤 회사에서 직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경영에 매번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회사 해산 여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사 파트너십, 그리고 GP와 같은 경우에는, 유한책임 파트너십 GP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동함에 따라서 회사가 해산하게 되지만, 그 외의 경우 유한책임 파트너십의 유한책임 파트너라던가 아니면 유한책임 회사, 아니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으로 회사가 해산되지 않습니다. 과세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사 파트너십, 유한책임 파트너십, 유한책임 회사 모두 개인별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S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 대신 개인 소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이 C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먼저 법인세가 차감되고, 두 번째로 그 법인세 차감 후 금액에 대해 배당받은 것을 바탕으로 배당받은 금액에서 또 개인소득세가 차감되게 되므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강의가 길었는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각각의 기업 형태에 따라서 이 소유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고 S주식회사와 C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크 1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